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병원 정형외과 원장 강창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형외과적 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지절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지절단은 말 그대로 잘려서 떨어져 나간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피를 공급해주는 통로인 동맥이 잘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떨어져 나간 부위가 썩는 괴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완전히 잘려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더라도 동맥이 모두 끊어졌으면 절단에 준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수지 절단은 분초를 다투는 초응급 상황은 아닙니다. 흔히 손가락 절단은 골든타임이 8시간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급하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손가락은 근육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절단된 손가락이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에 오래 방치된 경우만 아니면 24시간 내에 수술하면 결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병원에 오기 전까지 다음 설명드릴 것을 잘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상처가 났는데 피가 박동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시면 동맥 손상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당황하지 말고 수건이나 휴지 등을 갖다 대고 적당한 압박을 가한 채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때 상처에 지혈되라고 가루를 뿌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지혈은 되지만 수술 시에 상처가 잘 안 보이게 되고 제거하려면 조직 손상을 주기 때문에 뿌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경우 역시 상처를 적당히 세게 누른 채로 병원을 오시는데, 잘려나간 부위는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너무 너덜너덜하게 손상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접합을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져오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는 절단 부위를 깨끗한 꺼즈나 수건, 없으면 깨끗한 아무천 등에 물을 약간만 묻혀서 감아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너무 물이 많으면 물에 불어서 조직이 손상되니 약간만 축축하게 해서 오셔야 합니다. 병원까지 가는데 3-4시간 이상 장시간 걸리는 경우는 얼음을 약간 넣으면 좋긴 하지만 2-시간 거리는 얼음이 없어도 되니 빨리 출발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이제 수술 전 검사들을 하고 수술을 받으시게 되겠죠. 손가락 절단 수술 결과는 첫째, 이 손가락이 사느냐 죽느냐, 둘째, 살았을 경우 이 손가락이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로 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2가지는 첫째, 손가락의 어디를 다쳤는가, 둘째, 무엇에 의해 다쳤는가입니다. 손가락의 구조를 보시면 가장 가운데가 1번 뼈에 붙어있는 2번 굽혀주는 힘줄, 펴주는 힘줄, 3번 인대, 바닥 쪽으로는 4번 2개의 동맥과 5번 2개의 감각신경이 지나가고, 피가 몸으로 돌아가는 통로인 6번 정맥은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굵은 것은 등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는 7번 피부가 있고, 손가락 끝에는 8번 손톱과 손톱 바닥 조직이 있습니다. 절단이 된다면 이 8가지 모두 연결시켜줘야 낫는 것이겠죠? 그런데 손가락 절단의 레벨에 따라 이 8가지 중 몇 가지 수술이 필요한가가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칼 등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절단된 경우 절단면의 손상이 적으므로 결과가 좋고, 둔탁한 물건에 짓 이겨지면서 절단되면 절단부 손상이 많으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절단 수술은 수술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과까지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데요. 시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수술 후 초반 2에서 3주 정도는 동맥과 정맥이 막히지 않고 잘 회복하느냐에 따라 손가락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피만 잘 공급되고 잘 빠져나가면 어쨌든 손가락은 살아남기 때문이죠. 끝마디 이하는 정맥이 너무 가늘어서 동맥만 봉합할 수 있고요. 피를 몸으로 돌려보내는 정맥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때까지 인위적으로 빼주는 실혈요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끝마디보다 가까운 쪽은 동맥과 정맥을 모두 봉합해야 하는데요. 봉합 이후에 이 혈관들이 처음 며칠은 괜찮다가 갑자기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핏덩어리인 혈전이 초반 2-3일 정도에 발생을 하면 혈전을 제거해주는 추가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혈전이 생겨버리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점차 손가락이 죽는
괴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1주에서 열흘 정도까지 병원에서 잘 안정하고 보호를 해서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초반 2, 3주를 넘기고 나면 다음으로 균 감염과 피부 괴사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균 감염은 혈관이 잘 붙어서 피가 잘 공급되어도 결국에는 뼈를 녹이고 주변 조직을 녹여서 접합수술의 실패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짓 이겨지듯이 잘리면 피부 괴사가 발생합니다. 2, 3주 지나야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심하면 피부 이식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에서 6주가 경과하면 뼈가 붙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뼈가 안 붙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뼈가 안 붙으면 추가적으로 뼈 이식하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6주 이후에는 손가락을 굽혀주고 펴주는 힘줄이 붙었는지의 문제를 보아야 하는데 이 힘줄은 끝마디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쪽에만 존재하고 작용을 하기 때문에 끝마디보다 먼 쪽의 절단은 관련이 없고요. 가까운 쪽의 절단이 관련이 있는데 이 힘줄이 재파열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잘 붙어도 대부분 유착, 강직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서 전처럼 손가락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교과서상 드럼스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뻣뻣한 채로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힘줄이 붙었는가에 따라서 힘을 줄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의 문제입니다. 감각신경 봉합 후 감각은 천천히 조금씩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람마다 회복의 정도는 다르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통증, 불편감은 많이 좋아지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상감각, 둔한 감각, 찌릿찌릿한 통증이 좀 남습니다. 6개월에서 수년까지 신경의 회복은 조금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절단 환자분들은 날카롭게 절단된 경우보다 짓 이겨진 앞괴 손상이 더 많아서 앞서 말씀드린 상황보다 더 복잡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뿐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최종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갑자기 다치게 되어서 빨리 수술받고 나아야겠다는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그럴수록 수지 절단은 차분히 접근해야 합니다. 수술이 끝이 아니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수술받은 의사 선생님, 병원을 믿으시고 잘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지 절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